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수명은 길어지는데 마땅한 소득이 없는 건 노년층의 최대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살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팔면 집값 대신 최대 30년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담과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은 권율정 부산지방보훈청장이십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월 1일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예, 하루하루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공직생활 34년 5개월 좀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산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근무하게 돼서 여러모로 의미가 깊습니다. 네. 예. 7월 1일에 부산으로 부임을 하셨고 그러면 부산에서 생활하신 지도 2달 정도 되셨는데 예. 처음으로 부산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 부산의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생활 어떠십니까? 이제 부산은 서울 다음에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최대 항구 도시이고 인구만 해도 350만 이렇게 되는 아주 대도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산에 처음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국가보훈재산에 5개의 광역 지방청이 있어요. 네. 그 순서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4곳은 제가 다 근무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직생활 가운데 부산에서 근무하리라고는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사실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하루하루 보람 있게 또 의미 깊게 근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네. 예, 저는 대한민국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디 할 거 없이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부산에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뭐 좋아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피부에 와닿게 네. 그게 뭐냐면은 이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15개 구가 있고 그다음에 기장군이 네. 울산 광역시사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7개의 지방 자치단체, 광역 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226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15개 구는 자치구는 몇 개가 있냐면 69개가 있습니다. 서울이 25개고 네. 여가 15개인데 그건 제가 69개의 구호고 그다음에 75개의 시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구는 82개인데 그건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오자마자 한 열흘 만에 4개의 그 지하철 노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부산 김해 경전철이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선 있고 네. 예. 저 조면주 씨께서 그게 몇 개인지 잘 모르지요. 전체. 그렇죠. 예.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아니 어떻게 150개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150개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만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런 애정을 가지고 또 부산지방보훈청장님으로서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제22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지내시면서 보훈이 국민통합의 장, 국가통일의 장, 또 국가 경쟁력이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조금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이제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곳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립대전 현충원장을 이렇게 재임을 했습니다. 네. 제 공직생활 34년 가운데 가장 베스트였어요. 그리고 제가 22대 기관장뿐이 아니고 그 전에 19대 기관장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직무대리까지 포함하면
거기서 무려 원장으로 3번 근무를 했어요. 6년 3개월 동안에. 그런데 저는 현충원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항상 그곳을 찾아오는 아이들과 학생들, 네. 저는 그 아이들과 학생들이 바로 우리 국립대전현충원의 최고의 VIP라고 강조를 하면서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고 희망이고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현충원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국민통합의 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현충원의 안장 대상이 독립운동가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안장되신 분들이 6.25 때 네. 전몰, 전상 또 무공순 유공자님들이세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분들이 이곳 부산 광역시든 또 묘지가 국립묘지가 있는 충청도든 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셨어요. 그분들 인정받은 숫자가 한 15,500여 명 되거든요. 그리고 또 6.25 때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을 때 바로 다부동 전투를 할지 인천 상륙작전 또 평양 전투 장진호 전투 할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네. 예, 뭐 이 지역에 관계없이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관계없이 이렇게 온몸으로 헌신을 했어요. 네. 이보다 국민 통합의 장이 없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념과 어떤 뭐 지역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요소, 바로 국민 통합의 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 통일의 장이 뭐냐면은 세계 유엔 바로 국제연합이 있잖아요. 네. 그 유엔 가입 국가가 193개국이에요. 그런데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분단되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곳 한반도예요. 네. 바로 국가 통일의 장. 예,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해서 저 북한을 개방 계획을 통해서 피 흘리지 않고 더 이상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이 없이 통일을 이룩하여 나아갈 장. 바로 국가 통일의 장이에요. 네. 그리고 개인 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면 무시를 당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 세기 나라를 빼앗겼다거나 또 같은 민족끼리 싸웠던 거 거기에 대해서 원인은 여러 가지 백가정명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딱 명백한 한 가지 사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뭐 이 한일 관계를 할지 이렇게 남북 관계를 보면서도 네. 느끼는 게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걸 느끼잖아요. 바로 국가 경쟁력이장이에요. 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제가 오랫동안 봉직했었던 국립대전 현충원이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다. 네. 저는 그걸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청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훈의 의미와 또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국가보훈처에서 34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엔 기념공원이 자리에 있고요. 예, 또 많은 그렇습니다. 현충 시설들이 있는데 유엔 기념공원 하면 전 세계 또 유일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부산이 가지는 어떤 보훈의 가치 어느 정도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 남구 대안동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11개국에 2,300여위가 지금 모시되어 네. 있습니다. 저는 그 남구 대안동에도 제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있을 때도 2번이나 와서 그곳을 찬찬히 한나절 이상씩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어요. 네. 예, 바로 남구 대안동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 같은 경우는 국제연합 바로 유엔 산하 묘지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소재에 있습니다. 저는 그 묘지를 보면서도 제가 현충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 현충원에 오랫동안 봉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서로 비교도 하고 배울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유엔 기념공원 같은 경우는 그 묘지 있잖아요. 현충원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묘비가 있고 상석이 있는데 거기에 조화가 두어 있어요. 네. 바로 조화. 네. 예, 말 그대로 아티피셜 플라워. 이게 있어가지고는 제가 그것을 갖다 완전히 다 제거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네. 현충원에 약 88,000개가 지금 안장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조화를 갖다 다 빼내고 그러면은 큰 야산 한 2억 개는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환경 오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런데 유엔 기념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옆에 관목이랄지 장미,
이렇게 돼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우리 현충원하고 콘트라스트가 돼 있어요. 네. 참 그 점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외형적인 것이고 저는 이제 그 바로 유엔 기념공원이 보여주는 게 당시에 1950년, 53년, 지금부터 69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랄지 아니면 다른 나라 이렇게 그런 나라에 있어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파병 국가 가운데는 아시아에 바로 필리핀하고 타일랜드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디오피아도 있어요. 그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빈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보다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네. 국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셔져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훈의 정신, 그 하나의 보답하는 정신, 그것은 세계에서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혜택을 받았던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그만큼 그 이상으로 보답을 하는 경우 아주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자주 강조를 합니다. 네. 그 점만으로도 유엔 기념공원이 가지는 메시지는 크다 할 것입니다. 네. 이러한 유엔 공원을 또 유일하게는 우리 부산, 이 부산만의 가치는 어떤 보훈의 가치를 잘 살려서 많이 좀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게다가 올해가 3.1운동과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100주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힘쓸 계획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유엔 기념공원과 더불어서 2014년도에 개원한 게 바로 유엔 평화 기념관이 있어요. 네. 제가 이 유엔 평화 기념관도 개원 당시에도 왔었고 그다음에 제가 한 5년 만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저는 그곳을 보았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냥 이렇게 주마간 사시로 이렇게 보면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찬찬히 볼 것 같으면은 그곳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그 16개국 미국을 위시해서 전투병력, 그다음에 5개의 의료지원국이 있어요. 거기 갖다 이제 스웨덴, 인디아, 뭐 덴마크, 노르웨이, 그다음에 이탈리 이렇게 네. 있는데 요즘은 독일까지 포함해서 6개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국가들의 역할뿐이 아니고 6.25 전쟁이 전개한 과정, 더 나아가서 국제연합으로서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전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 할지 일반 시민들 와서 그보다 배움의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기 부산광역시가 또 자랑하는 그 현충시설 네. 63개가 있습니다. 네. 예, 호우시설이 24개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관련해서는 3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공원에 그 광복회관이 있어요. 네. 그 광복회관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 3층 건물인데 그곳에도 이렇게 독립운동 관련 이 시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시설이다 보니까 별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네. 요즘 같은 영사회랄지 이렇게 디지털 시대 그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패널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찬찬히 볼 것 같으면은 예 근세사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 할지 일반 시민들도 여건이 되는 대로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네. 그런데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참 이 선조들이 또 순국 선열할지 애국지사님 같은 독립유공자님들이 헌신했던 정신을 다만 우리가 그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네.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산에만도 현충시설이 63개나 그렇습니다. 있다는 것을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뭐 알게 됐구나라고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로만 그러한 역사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현충시설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사실 우리 또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유공자분 특히나 6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업적을 알고 기리는 것 또한 예, 보훈을 그렇습니다. 실천하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 예.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이 부산 관내에 지금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분이 공식적으로 501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독립유공자는 잠깐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 공식 훈장이 12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궁화대훈장 제외하고 11개의 훈장은 각 훈장마다 5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 독립운동 관련해서는 바로 건국훈장이에요. 네. 그 5개 등급이 대한민국장이 있고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그다음에 이제 건국포장고 표창까지 해서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장은 이제 30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장 93분. 그다음에 독립장 같은 경우는 약 830여 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가장 그 훈격이 높으신 분이 우리 부산 관내예요. 그 소해 장건상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바로 금년도가 3.1운동하고 임시정부 100주년이잖아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상해에서 시작해서 충칭까지 있었을 때 바로 국무위원을 지내신 장건상 선생께서 네. 대통령장을 받으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립운동도 하려면은 경제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백선상해를 일으킨 바로 안희제 선생.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제가 뭐 말로만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무장투쟁을 해. 바로 의열단으로 쓰이면 부산 경찰서 네. 바로 그 폭발을 하려고 했던 박재혁 의사님. 바로 박재혁 의사님 같은 경우는 1920년 9월 14일이니까 이제 금년도가 99년, 내년도가 벌써 100주년이 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네. 아주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다음에 여성 독립운동가가 15,000여 명 가운데 약 430여 명 돼요. 네. 그러니까 아주 소수입니다. 3%가 채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걸출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바로 약산 김원봉 선생의 배우자였던 박차정 의사님. 네. 그분 같은 경우 독립장이니까 아주 훈계가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네. 그 유관순 열사도 네. 독립장이에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승려로서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헌신했던 김범린 선생이랄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독립군가랄지 이렇게 음악 활동을 했던 네. 한영석 선생 등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독립유공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중근 의사, 뭐 유관순 열사, 윤봉일 의사님이랄지, 뭐 김구 선생님 이 정도로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피와 땀을 흘리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유공자 6인에 대해서는 정말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보훈 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대우라던가 보훈 행정에 있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명예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또 신규로 추진을 하고 계시죠.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 국가유공자가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6.25, 또 이 월남, 거기에 전몰, 전상, 무공순 유공자 등 이렇게 약 한 80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명패 달의 사업은 독립유공자뿐이 아니고 참 전쟁 가운데 돌아가신 분, 그다음에 전쟁 가운데 이 다치신 분들, 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민주화 유공자님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패 드리기 사업은 지금 뭐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또 이 사회 단체장들할지 공공기관장, 그래서 시장님이랄지 뭐 교육감님 또 시의장님이랄지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그런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도 또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15,0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그 독립유공자 사업도 있는데 대부분의 독립유공자는 사실은 발굴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에 정확히는 35년이 아니에요. 1910년 이제 8월 29일 이때서부터 해가지고는 1945년 8월 15일뿐이 아니고 정확히는 그 전에 1905년도에 바로 을사득약이 있었어요. 그때 기준하면 거의 40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전인 1895년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이 바로 네. 을미사변이에요. 네네. 그때 규정하면 거의 50년이에요. 독립운동은 바로 1895년 이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되면서 의병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민초들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유공자 가운데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도 있는데 유족이랄지 후손들이 네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50년을 거슬러 올라가다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남한만 생각을 하는데 아하. 북한 출신이랄지 네.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많이 발굴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1945년 이전에는 남북한이 분열이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은 아주 꾸준히 또 후손 찾기 사업도 네. 뭐 어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사업인 보비스가 선포된 지 12주년 정도 예.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제는 대부분 연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만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복지, 지원도 그러한 시대 흐름에 맞게끔 변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보비스가 선포된 지 12주년이 된 만큼 어떠한 사업들로 좀 진행이 되는지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보비스 네. 그 이제 비팅 보훈 서비스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보훈 비팅 서비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는 거예요. 네. 예, 독립유공자님 같은 경우는 생존지사님 사실은 한 분이 계셨는데 한 8월 4일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생존지사님은 우리 부산 관내는 없습니다. 네. 전국 해봤자 30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분들 거의 100세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같은 경우는 거의 90세예요. 네. 평균 연령이. 그리고 월남전 같은 경우도 약 한 75세. 이렇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주 혼자 사시는 분들이랄지 또 가족들이 있어도 어렵게 사시는 우리 국가유공자하고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비스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현장에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 보훈 복지 요원들을 네. 보훈 섬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93명의 바로 우리 부산지방 보훈청 관내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각 구별로 또 기장군까지 그 어려우신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가서 반찬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네. 또 집안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줘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그 시대 정신에 맞게 또 이렇게 고령화되는 우리 유공자님 네.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게 잘 몰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지 맞습니다. 예, 예.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뭐 손길을 뻗어주시는 그런 사업들 앞으로도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얼마 전에 8.15 광복절이 지났습니다만 그 유공자분들의 어떤 후손들 가난의 되물림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더 선조들, 아버님의 그런 희생에 따른 그러한 것으로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좀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복지 행정도 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예. 특히 이제 독립유공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난의 대물림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전 국민이 다 동의하는 사항이에요. 저희들도 그 독립유공자님들의 그 훌륭한 정신을 네. 갖다 예우 선양을 하고 그 정신을 살려나가고 그 후손들이 어려운 생활이 없도록 네. 그렇게 국가적인 보훈 서비스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 국가보훈 그 보훈 보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볼 때 결코 그렇게 뒤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우리 국력의 이렇게 신장과 더불어서
그러한 점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런 만큼 현재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물론 해 나가시리라 믿고요.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취임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부산지방보훈청장 오기 전에 벌써 제가 이 취임사를 갖다 우리 사무실에 보내서 우리 부산지방보훈청 관내에 울산보훈지청도 있고 경상남도 경남 동부보훈지청, 창원에 있는 또 진주에 있는 서부보훈지청, 또 산청에는 산청호구원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창원에 3.15 묘지랄지 이렇게 우리 부산지방보훈청 관내 5개 기관에도 다 그 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듯이 저는 취임사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잘하자, 또 있을 때 잘하자 그 네. 얘기는 제가 현충원에서도 무척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퇴임하고 나서 그 퇴임 당시 뭐 이임사랄지 이임씨 얼마나 그 회고적이라 할지 애처롭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실제 권한이 없어요. 그 얘기해봤자 좀 애처롭고 남보기에 조금 안쓰럽기까지도 해요.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을 때, 권한이 있을 때. 그러나 제가 이 권한이 있다 해서 그걸 갖다 남용을 한다 할지 절대 그래서는 또 안 네.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근데 저는 제가 이 부산지방보훈청을 관리하는 데 있어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자율과 책임이에요. 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간섭을 하고 그렇다기보다 자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하라, 가라, 만들어라, 도전하라, 성취하라 이런 적극적이고 네. 뭔가 능동적, 진취적, 전향적인 자세가 우리 공직자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정신을 하여튼 우리 부산지방보훈청 관내에 더욱더 보훈 정신을 갖다 선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제 미력 하나마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행정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권율정 부산지방보훈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로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 또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은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날로 기록되고 있는 만큼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